자,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지난 6월 4일날 있었던 시험이고요. 16번 문제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사실은 저희 서울시 대비 특강 때 하기는 했던 문제였는데요. 아시겠지만 이번 저희 서울시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었죠. 아마 주말 내내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었을 텐데 기본적으로 경제 영역 잘 정리하셨으면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를 비비 꽈서 냈던 건 아니었거든요. 단지 경제가 너무 많았고요. 여러분들이 경제를 일반적으로 좀 어려워하시다 보니까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에서 조금 무리가 있어서 문제를 보시기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시는 16번 문제는 이번 저희 서울시 문제와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된 GDP 디플레이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고요. 이 문제는 서울시 특강에도 들어가 있고요. 서울시 대비 특강의 주제와 함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한번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단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을 한대요. 자, 각국의 명목 GDP와 실질 GDP 나와 있고요. 명목 GDP는 올해 가격, 그러니까 당해 연도의 가격으로 계산을 하는 GDP를 우리가 명목 GDP라고 얘기하고요. 실질 GDP는 기준 연도의 가격으로 계산하는 GDP죠. 그래서 2010년도 현재 기준 연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기준 연도의 가격 수준으로 실질 GDP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2010년 가격 수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지금 현재 GDP의 크기가 이렇게 나타난다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GDP 디플레이터는요.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 GDP와 명목 GDP라는 GDP를 가지고 구해주는 물가지수죠. 그래서 분모에 뭐가 들어가냐면 실질 GDP 분자에 명목 GDP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해지는 수치를 우리가 GDP 디플레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요. 그냥 그대로 나눠주시면 돼요.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그래서 실질 GDP와 명목 GDP의 크기가 똑같은 2012년은 디플레이터가 아마 100이 됐을 거고요. 2013년은 현재 실질을 110으로 보고 명목을 100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90점 얼마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 실질 GDP가 120이고 명목이 100이기 때문에요. GDP 디플레이터 구하면 83 정도 나오게 되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건 지금 일단 실질 GDP와 명목 GDP의 크기가 같으면은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물가지수가 100이에요. 왜냐하면 실질 GDP는 기준연도, 명목 GDP는 당해연도. 두 개의 크기가 같다는 건 기준연도의 가격 수준과 당해연도의 가격 수준이 같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디플레이터가 100이 나오는 거죠. 여기는 현재 실질보다 명목이 작잖아요. 반드시 100보다 작은 수치가 나오고요. 120분의 100이에요. 반드시 얘도요. 실질보다 명목이 작기 때문에 100보다 작은 수치가 나오는데 아마 여기 숫자가 120이니까 수치가 벌어지는 정도가 훨씬 더 크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요. 직접 계산을 사실은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디플레이터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는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각국의 물가 수준은요. 100에서 90, 83 내려가고 있죠.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요. 각국의 생산 수준 물어봤어요. 각국의 생산 수준은요. 현재 실질 GDP를 가지고 보실 수 있고요. 100, 110, 120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죠. 3번이에요. 기준 연도 가격으로 계산한 GDP가 바로 실질 GDP죠. 실질 GDP의 크기는 계속해서 커지는 것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X 되고요. 4번이에요. 2014년의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물어봤어요. 자, 물가 상승률은요. 일단 90에서 83으로 갔으니까 물가 상승률은 당연히 하락하게 될 거고요. 경제 성장률은요. 100에서 120으로 가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GDP 디플레이터로 변화율을 구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를 가지고 변화율을 구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변화되는 크기만 정확하게 봐주시면 돼요. 다시 얘기해서 굳이 이걸 하나하나 확실하게 계산해서 봐주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100에서 120으로 갔잖아요. 뭐가요? 실질 GDP가요. 그러니까 GDP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플러스의 변화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디플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83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변화를 보였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X고요. 자, 2013년의 경제 성장률은 100분의 110-100 곱하기 100, 10%일 거고요. 자, 그 다음 2014년의 경제 성장률은 110분의 120-110 곱하기 100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10%가 좀 안 되는 수치인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다고 볼 수 없겠네요. 정답 되는 건 그래서요. 2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어요. 16번 문제에서 출제가 된 이 GDP 디플레이터에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공식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GDP라든지
디플레이터라는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면 사실은 계산 거의 하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문제여서요. 정말 내용만 정확하게 알면 한 2, 30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경제 영역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번 서울시에서 출제가 된 경제 문제들은 대부분 기본 개념들 위주로 충실하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에게는 좀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16번은 여기까지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